밤이 찾아와 내 슬픈 눈을 가리고 사랑 찾아 떠나라고 내 등을 밀어 저 산이 저 태양이 나를 보고 있네 내 사랑 내 젊음은 어디로 갔냐고 저 하늘 저 새들도 나를 보고 비웃네 수많은 연인들은 더운네 나도 내가 미워요 내 사랑 찾아 떠나요 내 가슴 채워줄 그녀 어디쯤 숨어있나요 제발 손 들어봐요 밤새워 춤춰줄 그녀 언젠간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 나 믿어 의심치 않아 우후! 찾아주세요 내 심장 멎게 할 그녀 단 한 번 사랑이에요 내게 손짓한다면 저 하늘 저 구름들도 언젠간 내 앞에 무릎 꿇 거라고 나 믿어 의심치 않아 나도 내가 미워요 내 짝을 찾아 떠나요 내 인생 책임질 그녀 어디쯤 가고 있나요 제발 손짓해봐요 밤새워 안아줄 그녀 언젠간 내 곁에 나타날 거라고 나 믿어 의심치 않아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 나 믿어 의심치 않아 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욱 교우님이 솔로 예찬을 했는데 뭐 이상하네. 아니 사은 예찬, 사요 예찬을 해야지 지금. 사은님은 항상 옆에 지금 손 내밀고 있죠. 안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옆에 사은님은. 제가 요거 지금 이렇게 요게 뭐예요? 지구본이죠. 장학사가 초등학교에 시차를 갔어요. 어느 교실에 갔더니 한 학생한테 질문했어요. 장학사가 지구본의 지축은 왜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는지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안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는 장학사가 교사에게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사올 때부터 그랬어요. 너무 한심해서 교장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해하시죠? 요즘 장사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본은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게 기울지 않으면 이게 한 4, 5만 년 전에 기울어진 건데 사계절이 없어요. 사계절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난리가 납니다. 이게 세워져 버리면. 이걸 제가 왜 이해를 든지 알겠어요? 무지하면 무지하면 참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타자녀 교육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정전 43페이지 타자녀 교육의 강령을 아까 했죠. 강령을. 기관이 편소하고 또 정신이 국한지고 그래서 문명이 지체됐는데 이제는 기관을 확장하고 국한을 벗어나고 그래서 두루 후진을 교육하면서 하면은 문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 국한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아까 이제 이 공적인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국한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 공의 눈을 뜨려면 먼저 이 공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공즉공이라 그래요. 그래야 이 공이 바로 전체의 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타의 국한이 없는 텅 빈, 너나가 없는 텅 빈 공짜리를 알면 전체가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전체가 나다 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짜리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전체를 위해서 공을 위해서 아니 살 수가 없는 필연의 과계로 관계된다. 그래서 타자녀 교육은 제대로 지자 본의를 해서 내가 지자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타자녀 교육으로 방향은 틀어지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금방 이 세상은 생각보다 좋아진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 보세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노니까 열린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도 욕심쟁이가 지도자가 되고 어두운 자가 지도자가 되고 정말 참 신기해요. 그 에티오피아나 필리핀이나 저 남미 같은데 옛날 우리보다 진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정치가 미얀마도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근데 그냥 미얀마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남미 저 여러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다 우리보다 다 못 사나요? 왜 그래요? 그건 지도자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특히 이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의무교육을 했잖아요. 의무교육. 아직도 우리가 지금 과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초등, 중등까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크죠.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 못 사는 나라를 보면 주로 첫째가 뭐냐? 문맹률이 높은 거예요. 문맹률이. 자, 보시겠습니다.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을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 결함이라는 것은 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같이 읽겠습니다. 1.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자,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성의와 권장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냐 하면
첫째는 사상적 원인으로 볼 때는 그 사상 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법과 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무지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문명이 지체됐고 결국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 국권을 잃게 되고 우리가 식민지 같이 살았던 예들이 바로 정부나 국가, 사회에서 이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임금이 있고 밑에 신하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똘똘한 신하가 한 2명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우자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일본을 갔다 와서 지금 10만 양병을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일본이 너무 올라갑니다. 말을 했어. 근데 이 어리석은 우자들이 아이씨 뭔 소리야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못 봤구만. 대중이 어리석어 버리니까 결국 임금은 이 대중의 말을 따르게 되죠.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약할수록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그 인재가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왜냐? 더 지금은 앞으로 시대는 이제 합의 시대고 민주 시대고 함께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집단 자체가 지성이 약해. 그러면 뛰어난 인재들은 어떻게 되죠? 지자가 본의가 돼요? 지자는 뭐가 돼요? 구석지로 심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다 하늘을 이불 삼고 구름을 이불 삼고 이슬을 뭘 삼고 뭘 베개 삼고 한다는 게 다 뭐예요? 내가 뜻을 딱 보니까 피지를 못하겠으면 어떻게 돼요? 지자가 생각해보세요. 지자가 내가 이거 했는데 가능성이 없어. 그럼 지사가 나서겠어요? 안 나섭니다. 숨어버리거나 이생에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인재, 연재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집단 전체의 지력을 향상시키는 이것이 바로 교육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집단이 우자가 큰 소리 치냐 아니면 지자가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이냐 그 단체의 성공 실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첨없는 놈이 큰 소리 치고 지자를 내쳐버리고 지자들은요 되게 보면 가만히 있어요. 발라 올라 옳은 소리 하지요. 근데 우자들은요 요 놈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놈을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귀신같이 머리 또 그쪽으로는 잘 돌아요. 쳐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친놈이 이기게 돼 있죠. 역사를 통해서 어디나 아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의 다 쳐서 거의 승리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공격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공격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최고 지도자가 그걸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진짜 몇 사람의 지도자가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대중이 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사상이 중요하고 또 가족주의나 개인주의가 지배하면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국가 사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래서 침략을 받거나 나라가 자꾸 바뀌거나 불안정하면 개인 가족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옛날에 인지가 약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넓은 생각이 아니었죠. 활동 범위가 좁고 개인 중심의 경쟁이었고 또 큰 그런 개인의 인격과 개인적 생활 향상에 그냥 문제로만 했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또 세습 같은 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국가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 제일 흥했을 때가 세종대왕이나 영조 정조 때입니다. 그때가 뭐 했냐? 그분들이 뭐 하신 분들이요? 바로 인재, 교육에 관심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태평성대를 이뤘고
500년을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세종이나 영조, 정조는 교육 분야에, 인재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다. 네. 자, 2번 읽으시죠. 2.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합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으며. 예. 우리가 뭐, 자령 양성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도가, 일반 평민이나 상민들, 또 여자분들은 생이라고 그랬죠, 생이. 교육받을 그냥 생각도 못 갖게끔 문화가 그랬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원래 그 영광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를 광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10등 아래로는 원서도 안 써줘요. 광주로 갈 때. 근데 여자애들은 안 보내.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광주로 안 보내. 또 광주에서 서울 올라올 때 안 보내. 여자니까 너는 지방에 대학 다녀라. 서울로 안 보내. 그런 문화가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도 우리 그 강연자도 이야기했지만 고구려는 뭐 태약이나 고려에는 국자감 이렇게 조선에는 이제 사립으로 서원이나 또는 국립으로 향교가 있고 성균관 지금 뭐 600년 됐네 어쨌네 그러잖아요. 성균관이 1398년도에 성균관이 세워진 겁니다. 예. 그리고 참 기독교가 이북 지역에서 상당히 그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오산학교를 제가 소개하는 오산학교. 그 남강 선생님이라고 이승훈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 1907년도에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나중에 일제가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뭐 도산 안창호랑 같이 했는데 거기서 그 좋은 인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제가 인도에 가서 그냥 놀려버렸는데 그 인도의 5세기 그러니까 400 몇 년도에 인도에 대학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그 해총가도 거기 가서 공부했다고 그러죠. 네, 왕호 전축국전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학에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었어요. 몇만 명. 그래서 11세기에 무슬림이 와서 그걸 쳐 부셔버려서 불태워버리거든요. 근데 5km 밖에서까지 석 달간이나 사람 타는 냄새와 책 타는 냄새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12km였어. 승방이. 그 학생들 기숙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 벽돌이 막 5만 년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 이쯤 이렇게 구운 벽돌이. 그 빨간 벽돌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기숙사가 12km야.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 아니면 뭐 아까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우리 신라까지 이런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 5세기에 인도의 날란다 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던 그런 그 유적이 지금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도 그대로 벽돌이랑 다 있습니다. 태운 옛날에 불질러버린 그 녹아내린 그 자국까지도 다 현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일명 그 최초의 대학을 또 뭐 1088년도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중세에는 교육이 주로 신앙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수도원에서 주로 레티너를 개통을 해가지고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루터가 그걸 비판을 했죠. 그러나 이제 대중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중이 서서히 교육 기회를 그러니까 교육이 경제와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교육이 발전하고 정치까지 같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서로 맞물리기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이 영육상전을 내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겠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예. 왜 그랬는가? 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녀 교육 분야에 적극적이지 않았느냐? 첫째는 사상이 그런 면이 있었다. 사상이. 그냥 현실적인 개인적인 입장이었다. 육아의 사상 중에.
유교가 다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유교가 정치 사상인데요. 예. 개인주의로 좀 흐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어떤 직책의 세습, 또 계급의 차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죠? 지금도 그런 게 많아. 지금도. 뭐 그 문화 예술 쪽이나 기술 쪽에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어? 뭔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쟁이, 뭔 악기 한다면 네가 광대할래 막 하면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잘못된 문화이죠. 옛날에 그 차별 문화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또 시설 기관이 많지 않았다 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나서지 않는 문화가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마치 미덕같이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대산종사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가르칠 줄 모르는 자는 그 불의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불의. 정의는 가르치는 자요. 가르칠 자리에 가르칠 줄 모르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랬는데 금수와 같은 야만인이다. 왜 니는 배워놓고 지는 안목이 열려갖고 그런 문화생활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 인지가 열린 만큼 행복해져요. 사실은요. 훨씬 더 고민이 적고요. 훨씬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다.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빚쟁이다. 그래서 큰 빚쟁이다. 과거 제가 우리나라 지금 도자기가 옛날 그 고려 청자라든가 뭐 이조 백자라든가 이게 막 재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일종의 뭐예요? 비법이라 할까요? 이런 게 중단돼 가지고 그걸 천이라고 되게 했었잖아요. 예? 아니 의학계는 어떤 치료 사실을 이렇게 갖다가 공유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갖고 그걸 논아 가져요. 학계에서. 아 근데 우리 한의계는요. 어이구 나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건 우리 내 아는 사람한테만 비법을 전해줘야 해. 아 그러니까 한의가 계속 죽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면 가르칠 줄 모르는 거다. 가르칠 줄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대고 댕긴다고, 나대고 댕긴다고, 경망스럽다고 그렇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종사님의 사효를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는 정말로 공도자로서 받드는지. 설사 월급 받는 선생님이어도 너는 월급 받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이 안 되려고 그래. 중고등학교. 옛날보다 안 되려고 그래. 왜냐하면 애들이 그냥 선생을 선생 같지 않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할아버지가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도 젊은 그 선생님한테 아이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연봉으로 봐. 선생을. 자기보다 월급이 작으면 우습게 알아. 그래갖고 그냥 선생님한테 와서 그냥 멱살 잡은 학부모도 많아. 그냥 그걸 지켜본 뭐 교육대생들이나 사범대생들이 아이고 나 선생 안 해야겠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사실은 보세요. 교육이 중요하다면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좋은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죠. 보세요. 우리 유치원 유아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유치원 유아교육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생각해봐. 내 자식도 한두 명 키우는데 당 죽겠는데 막 10명, 20명 데리고 있어봐. 얼마나 정신없겠어. 그냥 하도 성질을 한 번씩 패버리고 온디. 자기는 자기 새끼 패면서 그냥 그거 팼다고 난리야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진짜 그만한 적정 수를 교육하게끔 해주고 그만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유치, 유아 또는 초등생 교육을 정말로 대우를 잘 해줘야 해요. 그래서 좋은 인재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어릴 적에 아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촌지 같은 걸로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것이죠.
자, 4 있겠습니다. 언론과 통신기관의 불편한 데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습니다. 예. 옛날에 무슨 언론이 얼마나 보시겠어요? 예. 통신이 뭐 옛날에 뭐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많이 발전됐죠. 예. 이따 뒤에 이제 내가 K무크 설명을 또 내가 하겠습니다. 예. 자, 5번째 읽으시죠.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간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예.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 그래서 구해다가 못 구해.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자식은 있는데 돈이 없네? 제가 처음에 교당에 갔더니 교당에 돈이 없어서 교화를 못하겠고, 위치가 코너에서 교화를 못하겠고, 위에 교무가 안 밀어줘서 교화를 못하겠고, 교도가 없어서 교화를 못하겠고, 어떻게 교화하냐? 그걸 초월해야 교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초월해야 교화를. 누가 밀어주든 안 밀어주든, 돈이 있든 없든 위치가 어디든 떠나서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 되는 것이 교화지. 그 조건이 좋아서 다 교화되니까 그게. 예. 물론 조건을 해줘야겠지만. 유산자는 자각이 없고 무산자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유산자 무산자가 뭔 줄 알겠죠? 예. 유산자는 뭐 가진 게 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가진 게 없거나. 예. 그래서 서로 가진 게 있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아이를 도와주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커서 함께 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44쪽 타자녀 교육의 조목 있겠습니다. 1.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는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예. 자,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시대가 그러고, 요새 사람들은 마음도 그러고, 또, 우리 사회의 이 법화에 입교해갖고 엄묵을 댕기는 것도 그 기회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나 전농에 있을 때 문자를 모르는 할매가 있었어요. 아, 이 양반이 독경을 외워버렸어. 그러고 글자에다 붙여버렸네. 그러고 한글을 띄워버렸어요. 그 할매가. 예. 몰랐어, 한글을. 알아는 든 게 법문 잘 듣고 잘 댕겼어.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한글을 모른지를. 나중에 말한 거야. 자기가 알고 나서. 사실은 내가 문자를 몰랐었는데 독경을 외워버려 갖고 갖다 그따위다 붙여버린 게 그냥 다 이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원불교에 댕기는 것도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국한을 트는 이런 교육의 기획을 만난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힘 미치는 대로 조력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힘 미치는 대로라는 것은 정신, 육신, 물질간이란 소리죠. 그죠? 그러면 나는 정신, 육신, 물질 하나도 없는 사람. 다 뭔가 하나는 있지, 최소한. 거기에 맞게 해라, 힘 미치는 대로. 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봉사를 한다든가 또는 학비 조달. 우리 교당에서 제가 여기 와갖고 지금 출가자가 21명인가 22명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이 후원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20명은 다 밖에서 대다가 후원합니다. 한 사람이 출가해서 졸업해서 교무 될 때까지 1년에 한 300-4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400-500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짧은 사람은 4년, 긴 사람은 6년, 아니면 7년, 8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는 옛날에 은자녀 제도가 있었어요. 대종사님 당대에.
은부, 은자, 은녀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에도 학타오님이 3명인가를 후원했더라고. 옛날에 문병을 갔더니 학타오님이 교무님 제가 일생 산 것 중에 제일 남은 것이 교무 자식 키운 거라고 그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교무님 후원한 거예요. 예비 교무 때. 그 제일 자기가 보람이 있대. 예.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에도 정타오님 있잖아요. 정타오님 자녀가 없잖아요. 한 번은 갑자기 돈을 딱 이렇게 들고 왔어요. 몇백을 들고 왔어. 교무님 그래서 갑자기 눈이 반짝이면서 왔더라고 자신 있게. 아, 웬일이십니까 정타오님 그랬더니 내가 우리 교당 고해경위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다음 생에 인연복이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 인연이 있어야 내가 다음 생에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세 인과를 알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자녀 인연이 적고 또 이게 아까 교육에 합력을 하면 그 인과적으로 지혜 총명보가 있어요. 지혜 총명을 받아. 교육의 훈련은. 그래서 당신이 다음 생에 좀 더 지혜롭고 싶고 그런 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직자는요. 저는 출가할 때 그런 거 몰랐어. 성직자가 장점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무지하게 많은 게 하나 말해줄게. 이 산이 있어요. 지리산이 왜 명산이냐면 겹산이 많은 거야. 그래서 명산이야. 지리산이. 출가가 이런 거더라고. 나 그런 거 몰랐어요.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 인연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 핸드폰에 몇천 명이에요. 제가 잘나도 못했는데 그래. 진짜 누구 빼고 안 만난 사람 없어요. 제가. 청와대도 다 들어가 봤지. 뭐 우리나라 뭐. 왜? 이 별로 잘나지도 못한 대종사님 덕이죠. 대종사님 덕이요. 근데 출가자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인연을 짓더라. 그러니까 그런 출가자를 하나를 후원한다. 얼마나 공덕이 있어. 돈을 써도 걷다 쓰면 그냥 공덕이 훨씬 많아버려요. 이제 큰일 났네요. 끝나고 나서 막 후원한 사람이 줄 서는 건데. 괜찮아. 앞으로 그냥 겁나게 좀 줄 섰으니까 출가할 사람도. 어떤 사람이 삼삼회를 제가 4년간을 만 4년간을 삼삼회를 했는데 왜 나간지를 모르더라고. 제가 후배가 왜 나가고 싶었어요. 힘들게. 월요일마다 얼마나 삼삼회 갈 때마다 가기 싫어갖고 그냥 죽겠었는데 그냥 4년간을 갔는데 왜 갔냐. 여기서 출가한 애를 후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후원을. 누가 그래 나한테 어째 교훈교문 학사를 진작 해볼 것 같은데 여태 못했어. 그래서 학사만 하면 해볼 수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출가한 사람들이 후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지, 그것까지는 말 안 하면. 오늘 말하네. 자, 2번, 2번 읽겠습니다. 2.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예.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의무교육제도다. 국가에서도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원불교도 의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만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의무장학. 의무장학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의무장학. 정말 이 세상이 문명사회가 되고 낙원사회가 되겠다 한다면 정말 의무장학을 해라. 필요하다. 정말 좋은 인재가 젊은 시절에 배우고 싶을 때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그건 얼마나 국가사회 세계적으로도 도움될 일이냐 이게. 그리고 또 지은 그 복을 지은 것도 그 큰 복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 교육사업, 장학사업 여기에 합력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예. 제가 쓰는 것 소개했어요. 제가 K-무크를 한 번씩 보거든요. K-무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코리아인데요. 그냥 무크도 있어요. 외국어로 보려면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그 대학에서 내놓을 만한 교수들을 몇 사람을 뽑아요. 학교에서. 제일 인터넷 강의에 강한 사람들을 뽑아. 그래갖고 이 양반들을 모아갖고 한 것이 강의가 한 200개가 넘습니다. 분야가 전 분야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들이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학교 이름으로 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원광대가 없는 줄 알고 원광대 총장님한테 제가 몇 달 전에 문자를 했어요. 원광대는 없는 것 같아요. K-무크에 그랬더니 원광대 총장님이
2명인가 강의해요. 그거 문자가 왔더라고. 아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강의 한 것만 아니라 학교 소개를 되게 하더라고. 홍보를. 그래서 잘 만들어. 학교 소개까지 같이 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의 좀 괜찮은 대학들은 다 교수들, 내노란 교수들이 무료로 강의해요. 그러니까 학위가 필요 없는, 학위가 한 사람은 대학을 가야겠죠, 물론. 그러나 다시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 이렇게 할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 K무크에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힌 강의들. 내 생각에 거기 들어가면 배우고 싶은 과목이 한 10개씩 넘을 거예요, 다. 누구나가 다, 진짜. 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네.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은지 몰라요. 예.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좋아졌어, 세상이. 하려고만 하면. 예. 자, 세 번째 게 있죠.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의 교육에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에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이건 이제 공도자 숭배하고 연결된 내용이죠, 사실은. 예. 자, 원불교는 교육기관을 설치할 때 뭐 돈이 많아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근검 전략을 해서 보온미 저축을 해라. 밥 먹을 때 한 숟갈씩 떠서 그걸 갖다 보온미라고 해서 그걸 교와 교육 자선 사업에 쓴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뭐 기념비라든가 장학회원. 그러니까 우리 정산종사께서 뭐 이야기 들으셨죠? 처음에 초반에 정산종사님 초반에 그때 막 나라도 그랬지만 우리 교단도 밥을 막 굶어. 그러면 정산종사님만 밥을 해갖고 줘요. 그래서 정산종사님 모르게 종을 칩니다. 대중 종을 쳐요. 우리 대중한테는 오늘 밥 없어. 그래 놓고 종을 쳐요. 종 쳐도 오지 마. 그래 놓고는 종을 쳐서 정산종사님만 밥을 딱 올렸어. 정산종사님이 모르겠어요? 그것을? 나 안 먹을란다? 대중하고 같이 해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없으니까 유일학님을 잠깐 쉽시다. 그래갖고 대중들이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해갖고 이제 종법사님한테 갖다 바친 거야. 종법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다 오야오야 안 해주더라고, 정산조사님도. 이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굶더라도 교육기관은 이거 계속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일학님이 계속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불교 이 발전은 유일학님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굶으면서도 그 교육기관을 계속 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예비 출가자들 막 돈이 없으니까 뭐 전주 뭐 제삭공장, 고무공장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 어디에 동대문 여기 이화병원에 간호사로 뭐 보내기도 하고 그래갖고 돈을 1년 모으고 2년 모으고 3년 모아가지고 유일학님 와서 학비를 마련해 갖고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한 그 유일학님생들이 교단의 중요 역할들을 다 해갖고 이 교단을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정말로 뭐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 분야만큼은 우선 정책으로 가정도 교단도 우리 교단도 이 사회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무로 해야 한다. 의무로. 그래서 그 총부에 지금 그 교육부가 있죠. 교육부에 많은 분들이 계속 매달 내는 교육 장학 회원도 많고요.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원도 있고 영산대도 있고 각각도 있기도 해요. 근데 되게 열반하시잖아요. 열반하시면 열반하신 분 이름으로 저기 이제 제비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장례비가 들어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원불교 교도들은 열반하신 분 이름으로 교육 장학비를 거의 다 합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고 누구 이름으로 장학금을 냅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인연을 걸라는 거죠. 인연을 걸고 내 생에 그분에게 복록을 쥐어주기 위해서 그 교육 사업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도 교육부장은 이 교종원에서도 부원장급입니다. 그리고 인사에서 제일 먼저 뽑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부 원장님이 인사를 먼저 우선권으로 뽑아갑니다. 아는 거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당에서도 지금 뭐 국제 마음공부 학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우리 저기 준산 회장님 학교도 국민대도 뭐 근 2,000명이 다 된대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그 학위하면서 다녀보니까 중국 애들, 베트남 애들 막 어디 뭐 생전 필리핀 옆에 애들이 뭔 섬인데 뭐라고 하더만 또 어떤 여자는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그러는데 뭐 기억도 못하고 이름이 길어가지고 무슬림이더만. 별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5만 명, 6만 명씩 매년 줄어들어요, 지금. 학생들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외국 애들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외국에서 지금 22개국에 있는 교당에 연관된 나라 학생이 우리 서울 경기 쪽에 공부하러 온다. 그러면 제가 국제학사에서 무료로 다 해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 원불교 법도 공부하고 그 사람이 여기서 학위도 해나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교당의 주인도 되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건 진짜 꽃 먹고 알 먹고다. 내가 그래서 그 생각으로 국제 마음공부 학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타자냐 교육은 힘 미치는 대로 자기 분야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상을 못 보는 사람을 내가 하나 봐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꼭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하려고 그러대. 근데요, 자기 이름으로 해도 되지만 누가 하는 데다 간접적으로 합력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사에 돈 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여가 법호가 심산이다. 심사님이 나한테 학사를 했나? 그럼 내가 심산 국제망국부 학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만 세우려고 안 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그런 데다가 서브를 해도 된다. 사람이 제일 보람있고 기분 좋은 것이 사람 키우는 맛이에요. 근데 사람은 무형이 얼른 크지도 않고요. 꼭 나무 같아. 20년, 30년 키워야 이게 뭐가 효과가 나네. 당장 급한 사람은 사람 못 키웁니다. 이게. 그러나 진짜 멀리 본 사람, 진짜 눈이 열린 사람, 이런 쌍진리에 가늠을 잡은 사람은 사람 인재농사, 인농을 하게 돼 있다. 마치겠습니다.